안녕하세요. 매곡고등학교 학생들. 선생님은 박수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5단원 생명 시스템 5-2 세포 내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0쪽 생각 펼치기 유전자와 단백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호랑이 그림이 있네요. 호랑이 그림이 이제 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왼쪽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담황색 바탕의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호랑이고요. 오른쪽 얼굴은 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백호입니다. 자, 백호는 어떤 까닭으로 담황색 털이 아닌 흰색 털을 가지게 되었을까? 자, 이제 첫 번째 질문 볼게요. 그림의 1번 질문 보겠습니다. 보통 호랑이는 어떻게 담황색 털을 갖게 되는지 인터넷을 이용해 조사해보자. 자, 보통 호랑이는 붉은색 색소와 노란색 색소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는 특정 효소가 있습니다. 이 특정 효소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서 색소가 만들어져서 담황색 털을 가지게 됩니다. 자, 2번. 백호가 보통 호랑이와 다른 흰색을 갖게 되는 것은 그럼 무엇 때문일까? 자, 백호는 붉은색 색소와 노란색 색소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만들지 못하여 색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색소의 결핍으로 흰색 털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중요한 말입니다. 자, 효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물질 대사, 물질의 합성과 분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변화는 효소, 생체 촉매인 효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호랑이는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정상적일 때 담황색 털을 가지게 되고요.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없을 때 색소를 만들지 못해서 흰색 털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효소의 주 성분이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네 번째 줄에 단백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생명 현상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기능. 첫 번째, 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에요. 두 번째, 효소, 호르몬의 성분이 되죠. 그래서 물질 대사, 화학 반응,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항체의 구성 성분으로 병원체의 방어 작용을 하고요. 물질의 운반, 저장, 물질의 합성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고요. 그렇다면 유전자와 단백질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책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있네요. DNA 소 유전자에 들어있는 정보는 단백질과 RNA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 앞에서 단백질이 생명의 활동에 굉장히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생명 시스템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이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있다? 유전자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원에서는 유전자의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로 전달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우리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161쪽 알고 있나요? 첫 번째 1번 염색체와 DNA 유전자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네, 그림에 있죠. 염색체는 핵 속에 있는 유전 물질로
세포 분열 과정에서 나타나는 막대 모양의 구조입니다. DNA는요,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이고, 우리는 앞에서 핵산이라고 배웠습니다. 유전자는 DNA 중에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특정 부분을 얘기합니다. DNA에는 유전 정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유전 정보가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2번 단백질과 DNA의 구조적 규칙성에 대해서 말해보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단백질과 DNA는 단위체라는 게 있었죠. 단위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가 연결되어서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화합물이고,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가 연결되어서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화합물입니다. 공통점이죠. 단위체라는 것이 있고, 이 단위체가 길게 연결되어서 어떤 특정한 입체 구조를 형성한다. 이게 단백질과 DNA의 구조적 규칙성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62쪽 이 단원의 제목 1. 유전자의 정보는 어떻게 단백질로 전달될까?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이번 단어는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웁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학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64쪽 넘어갈게요. 이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서요. 프린트 정리하고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받은 프린트 한번 꺼내볼까요? 자, 1. 유전자의 정보는 어떻게 단백질로 전달될까? 우리 한번 가로 안에 내용을 넣어볼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무엇을? D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으며 DNA에 있는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 자, 유전자란 DNA의 어떤 부분인데 유전 정보가 있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는 특정한 부분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 밑에 가로 1번 볼게요. 눈의 홍채, 혈액형, 눈꺼풀 모양, 강아지의 털색, 특정 효소나 호르몬 등과 같이 생명체가 나타내는 모든 특성을 뭐라고 한다?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내려갈게요. 가로 2번. 핵산을 하나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자, 우리가 핵산은 두 가지로 알고 있죠. 하나는 DNA, 하나는 RNA인데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DNA입니다. 다음 3번에 DNA 염기 서열 중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위, 유전 정보가 있는 부위를 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한 분자의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고 특정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이나 RNA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가로 4번. 유전자와 단백질. 자, 매우 중요합니다.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고요. 이 RNA의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단백질이 여러 유전 형질이 나타나고 생명 시스템이 유지된다. 그래서 단백질, DNA에서 단백질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 해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64쪽 해보기 보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 교과서 내용 한번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좀 꺼보겠습니다. 유전자로부터 단백질로의 정보의 흐름, 즉 DNA 속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 형광펜, 별표. 자, 생명 중심 원리란 줄 끝 계속 긋겠습니다. DNA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되는 과정이다. 이때 DNA에 있는 유전자를 원본으로 하여 RNA를 만드는 과정을 전사 형광펜 별표. 다음 전사된 RNA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번역 형광펜 별표. 그래서 유전자로부터 단백질로 되는 과정 전체를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 두 단계가 있네요. 첫 번째 단계는 전사, 두 번째 단계는 번역입니다. 자, 해보기. 유전자로부터 단백질로의 정보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DNA가 있네요. 자, DNA, 이중 나선 구조 있고요. 이 DNA의 정보가 RNA로 바뀝니다. 이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RNA의 정보가 단백질로 바뀌는데 이것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DNA는 두 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NA는 단일 가닥이죠. 단일 가닥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미노산들이 일렬로 엮여 있는 펩타이드입니다. 제일 처음에 DNA의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RNA가 합성이 되는데요. 이 두 가닥 중에 어느 것이 주형이 될지는 랜덤이에요, 랜덤. 랜덤이고, 지금은 이 위의 가닥이 주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위의 가닥의 정보를 가지고 상보적인 RNA가 만들어졌거든요. 자, 봅시다. 위의 가닥이 염기 서열이 T, G, G이죠. T, G의 상보적인 것은 ACC잖아요. 보니까 RNA의 염기가 A, C 이렇게 주형 가닥에 상보적으로 만들어졌네요. 그 위에 다시 올라가서 T. 자, 이 TTT는 A와 상보적이고요. 다음 위에 다시 올라가서 DNA의 GC는 RNA의 CG와 상보적이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DNA의 TCA의 상보적의 가닥은 AG. T는 없잖아요, RNA에. T 대신 U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U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상보적인 정보를 가진 RNA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전사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세 개씩 염기를 끊어서 읽은 거 눈치채셨나요? 이렇게 염기를 세 개씩 끊어 읽은 이유가 있어요. DNA에서 이 세 개의 연속된 염기 서열을 우리는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 3염기 조합은 DNA 내에서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 조합이거든요.
이 3염기 조합을 기준으로 해서 전사가 일어나면 RNA도 역시 3개의 염기가 나란하게 배열되게 되고 RNA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우리는 코돈이라고 합니다. 코돈. 이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이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연결하고 이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연결하고 이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 연결해서 연결하면 이렇게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DNA는 이중 가닥이고 이 2개의 가닥 중에 한 가닥만을 주형으로 사용합니다. 뭐가 선택될지는 랜덤이에요. 지금 이 다음 과정을 살펴보니까 2개의 DNA 중에서 위의 가닥이 주형이 되었습니다. 자, 위의 가닥에 있는 염기 서열을 보니까 TGG, TTT, GGC, TCA 이렇게 염기 서열이 있고요. 이와 상보적으로 RNA가 만들어졌는데 ACC, AAA, CCG, AGU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을 기준으로 해서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전사라고 하고요. R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에서 이 3개씩 끊어진 코돈을 기준으로 해서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연결할 수 있거든요. 이 연결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코돈을 가지고 아미노산 연결하는가 궁금하죠? 지금 오늘 나눠준 프린트에 보면 코돈표가 있어요. 프린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돈표를 보면 제일 왼쪽에 세로에 첫 번째 염기라고 적혀 있죠. 제일 왼쪽에 첫 번째 염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제일 위쪽에 두 번째 염기라고 적혀 있고, 제 오른쪽에 세 번째 염기라고 적혀 있네요.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코돈 보니까 ACC가 첫 번째 코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염기가 A, 두 번째 염기가 AA, 세 번째 염기가 C입니다. 그러면 이 칸 안에서 C, 그래서 AAC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아스파라진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코돈 AAA가 있죠. 이 AAA는 A, 그리고 이번 A, 여기.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이 코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이 CCG죠. 면 C, G, 여기 있네요. 프롤린. 세 번째 아미노산은 프롤린이고요. 네 번째 아미노산 AGU니까 AGU는 세린이네요. 그래서 아미노산 1은 아스파라진, 아미노산 2는 라이신, 아미노산 3은 프롤린, 아미노산 4는 세린입니다. 이렇게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이 코돈표에 딱딱딱 맞춰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질문이 하나 나와야죠. 선생님, 코돈표 다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전혀 외울 필요 없고, 만약 문제나 이런 데 필요하다면 이 코돈표를 제시를 해줍니다. 선생님도 몇 개 안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요. 해보기 1번에 1번 질문.
DNA로부터 RNA로의 정보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토의해보자 라고 하는데 한번 적어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DNA의 이중 나선 중 한 가닥의 염기 서열을 원본으로 하여 DNA 염기 서열의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갖는 RNA가 전사를 통해 만들어져 정보가 전달된다. 자, 전사에 대한 설명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DNA 이중 나선 중 한 가닥의 염기 서열을 원본으로 하여 DNA 염기 서열의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갖는 RNA가 전사를 통해 만들어져 정보가 전달된다. 다른 사람은 2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유전자로부터 단백질로의 정보 전달 과정에서 RNA 역할은 무엇인지 토의해 보자. 유전자로부터 단백질로의 정보 전달 과정,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죠. DNA의 3염기 조합으로 저장된 정보는 전사 과정을 거쳐 RNA의 코돈의 형태로 저장된다. RNA의 한 개의 코돈은 한 개의 아미노산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DNA의 3염기 조합으로 저장된 정보는 전사 과정을 거쳐 RNA의 코돈의 형태로 저장되고요. RNA의 한 개의 코돈, 즉 세 개의 염기죠. 아미노산 한 개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때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질이고요. 리보솜에 의해서 RNA의 코돈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전사 과정은 핵 속에서 일어나고요. 핵 속에서 만들어진 이 RNA가 세포질로 빠져나오거든요. 세포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번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포질에서 번역이 일어난다.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난다. 그 얘기를 여기 적혀 있네요. 자, 프린트로 돌아가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생명 중심 원리 동그라미 1번 유전 정보의 저장 방식 첫 번째 점입니다. DNA에서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 조합 뭡니까? 3염기 조합이죠. RNA에서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는 코돈이라고 합니다. 코돈. 코돈은 DNA의 3염기 조합과 상보적입니다. 성분 이번에 유전자로부터 단백질로의 정보의 흐름, 즉 DNA는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방법으로 DNA는 유전자 정보가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생명 중심 원리는 두 단계가 있죠. 자, 처음에 A, 핵 안에서 일어나고요. DNA 이중 나선 중
한 가닥의 염기서열을 원본으로 하여 DNA 염기서열에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갖는 RNA를 합성하는 과정. 이것은 전사입니다. 전사. 다음 B.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나고요. 전사된 RNA의 염기서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번역입니다. 번역. 자, 이때 RNA의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어디로 운반되냐면 리보솜으로 운반됩니다. 리보솜으로 운반되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리보솜 우리 앞에서 배운 기억나나요? 세포에서 세포를 배울 때 막이 없는 세포 내 소기관이고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RNA가 세포질로 나오면 리보솜을 만나고요. 리보솜은 RNA에 있는 코돈을 보고 적합한 아미노산을 끼워 넣어서 펩타이드 결합으로 길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교과서의 16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5-16, 16을 보면 여기가 핵 안이고요. 핵 안에 DNA가 있죠. DNA의 이중 나선이 풀리고 이 두 가닥이 풀렸을 때 이쪽 가닥이 주형이 되는 거죠. 주형이 되어서 RNA가 합성이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사, 전사. 자, 이 RNA는 핵 안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세포질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세포질이고요. 세포질로 나오면 누구를 만나냐면 리보솜을 만나거든요. 이 리보솜은 RNA의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들을 길게 연결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세포 내 소기관입니다. 이때 RNA의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번역이라고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책의 165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DNA를 유전 물질로 가지며 모든 생명체는 DNA는 유전 정보를 이용한 전사와 번역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을 만들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이 방식은 모든 생명체의 모든 세포에서 동일하다. 지구 생명 역사에서 모든 생물종이 계속 동일한 유전 정보 방법을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공통 조상이 있었을 것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확인하기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하기 1번. 그림은 유전자로부터 단백질로의 정보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알맞는 과정의 이름을 각각 쓰고 그 의미를 설명해 보자. 해보세요. 자, 1번은 뭐다? 전사이고요. 2번은 번역입니다. 전사는 DNA에 들어있는 유전자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번역은요, 전사된 RNA를 이용하여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 해결한 사람은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사와 번역은 결국 RNA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물질 대사 과정이다.
전사와 번역이 빠르게 일어나는 데 필요한 물질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 전사는 DNA 정보를 가지고 RNA를 합성하는 거잖아요. 이때 RNA를 합성한다라는 것 자체가 물질 대사입니다. 그럼 이 물질 대사를 촉매하는 것은 뭐죠? 효소죠. RNA를 합성한 효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번역 단계에서 번역은 RNA를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잖아요. 합성. 자, 물질을 합성하는 거 역시 물질 대사죠. 그러면 생체 대사라는 물질 대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효소라고 해야 합니다. 자, 잘 배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우리 몸의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길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